여러분들이 한참 배고플 나이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애들 좀 흘리지 마시고 알겠지? 먹는 거 갖고 티격태격 하지 마시고 알았어요? 예, 곱게 먹어라. 자 6번을 보면 이런 형태의 원판에 5곳의 영역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총 5개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색깔을 칠할 건데 인접한 곳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여 구별하려고 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연장나면 여기 원의 중심이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회전시켰을 때 우리가 차이를 인지해 못해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 하는 거예요. 5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한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가운데 칠할 거 먼저 칠하는 게 좋겠지. 5가지의 색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5라고 해도 되고 5C1이라고 해도 되면 똑같은 거예요. 5C는 5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4개의 영역을 4개의 색으로 칠하면 되는데 삽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회전하면 다 똑같은 게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4-1 팩토리얼. 이해하시죠? 그래서 총 30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5가지의 색 중 4가지 색만 쓰겠대. 그러면 사용할 색을 골라야 돼. 5개의 색 중에 4가지 색을 고른다 이렇게 써도 되고 5C1이라고 써도 되는데 왜요? 안 쓸 색을 뽑아서 버려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5C1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나한테 지금 몇 개의 색이 있어요? 4개의 색이 있죠? 그러면 가운데 칠할 거는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됐죠? 그럼 가운데가 칠해졌어요. 몇 개의 색이 남았어요? 3개의 색이 남았어요. 칠할 곳은 몇 군데? 칠할 곳은 몇 군데? 4군데예요. 4군데를 3가지 색을 칠해야 돼요. 그러면 같은 색을 이런 식으로 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웃하면 반드시 다른 색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같은 색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지. 맞아? 그러면 같은 색만 선택하면 돼. 자, 잘 봐. 선생님 번호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4개의 색 중에 1번 색을 여기다 칠했어. 그 다음에 2번 색을 여기다 칠하면 여기에다가 3, 4를 칠할 수도 있고 반대로 4, 3을 칠할 수도 있잖아. 근데 3, 4나 4, 3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회전하면 일치하거든요. 회전을 시켜보면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구별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어떤 색을 2번 쓸 것이냐만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가지 색 중에 2번 쓸 색을 선택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실제로 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몇 가지예요? 60가지입니다. 여기 3실은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남은 3가지 색 중에 마주보는 색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실제 칠하지 않아도 다 칠해진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면 나머지 색상의 위치를 바꾸어 봐야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자, 7번이 아주 어려운 문제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7번이 아주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정다면체의 모든 면을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를 말하라고 했는데 정육면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8면체부터는 저도 못 그리는데 일단 6면체는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려놓고 설명을 할게요. 잘 그렸죠? 그죠? 자, 그러면 6개의 색상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6면이니까. 그러면 이 바닥면에 사용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6가지죠. 그 다음에 바닥면의 맞은편에 사용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를 칠할 건데 이 옆에를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생긴 거나 마찬가지잖아. 맞아 안 맞아? 여기에 색상을 칠하는 거잖아. 무슨 순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순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4팩이 아니라 4-1 팩토리얼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런데 이건 입체 도형이잖아. 이걸 굴리면 바닥면이 바뀌죠. 근데 그 바뀐 바닥면은 다시 원래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색이 칠해져 있는 걸 굴린 거니까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바닥면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총 몇 배? 6배가 생긴 거지. 그럼 얘는 뭘로 나눠야 돼요? 6으로 나눠야 합니다. 원순위를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지만 얘는 입체 도형이니까 굴려서 똑같은 것도 나눠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여기가 약분돼 버리기 때문에 몇 가지가 되겠어요? 30까지요. 이건 아주 잘 나오는 문제라서 그냥 외우고 있어도 됩니다. 30까지다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정팔면체 얘기를 해볼게요. 정팔면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죠? 다 알죠? 근데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정팔면체 머릿속에 떠올려봐 하면 너네가 100% 뭘 떠올릴 거냐면 아마 이 그림을 떠올릴 거예요. 안 그려도 돼요. 너네가 100% 이 그림을 떠올리려고 할 거예요. 맞아요. 이 뾰족하게 서인 형태 이걸 떠올리려고 할 거잖아. 자, 이게 구조가 되게 이상하잖아. 이렇게 딱 서 있겠어 얘가? 자, 얘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딱 넘어졌어. 넘어지면 어떻게 생겼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왜냐면 책에서 본 적이 없거든. 책에는 항상 얘가 빠딱 서 있단 말이야. 다이아몬드 모양 이건 뭐 이거 그냥 아는 거지. 잘 봐요. 저도 이걸 그림으로 그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겨냥도가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줄게. 자, 일단 정반면체를 눕히잖아. 눕히면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한 면이 있고 또 이렇게 한 면이 있어. 이게 육각별 모양이야. 근데 이 두 개의 면이 서로 평행이야.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보는 애가 있고 바닥면은 반대로 보고 있다고. 쌤말 무슨 말 이해돼? 니네 정팔면체의 전개도 기억나니?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 계속 그려가지고 전개도 그렸었잖아. 기억나? 기억 안 나? 나잖아. 이게 여기 하나 붙어있고 여기 하나 붙어있고 이걸 조립하는 거잖아. 이걸 조립하면 당연히 얘는 이쪽으로 접는 거고 얘는 이쪽으로 접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서로 반대로 바뀐다고. 뒤집히면서. 그래서 일단은 윗면은 이렇게 있고 아랫면 이렇게 있고 서로 평행한데 육각별인 걸 기억을 해. 알겠지? 자, 그러면 최대한 내가 묘사를 해볼게. 이 위쪽 방향 뚜껑이 이렇게 있고 요 아래쪽 방향 뚜껑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럼 여기 정삼각형 하나, 아니 너무 크다. 왜? 이렇게 이쪽으로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야. 삼각형이. 이걸 이렇게 조립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쪽도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이냐면 윗면은 삼각형이 아랫방향으로 달려있고 아랫면은 삼각형이 윗방향으로 달려있어.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옆면을 관찰해보면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진짜 전개도처럼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방향이 달라.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게 6개가 쭉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원순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방향이 달라서. 얘는 방향이 다 똑같잖아. 다 똑같은 모양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잘 들어봐요. 자, 일단 윗뚜껑은 8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랫면이 7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6-1 팩토리얼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게 다 똑같은 모양이 아니야. 이해하겠어? 그럼 위쪽에 있는 거 이제 3개만, 위쪽에 있는 거 3개만 6개의 색 중에 3개를 써서 칠해요. 6P3. 그럼 아래쪽에 이제 3개 남았죠? 이 3개인데 이 3개가 회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3-1 팩토리얼 처리하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이걸 굴리면 뭐가 되겠어요? 또 8배가 생기는 거니까 이걸 8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집들은 이걸 생략하기도 해요. 어차피 곱했다가 나눌 거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닥면을 고정한다고 표현해요. 바닥면에 특정한 색을 칠해서 그냥 고정을 하자. 이렇게 표현해도 답은 똑같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얘를 계산하시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1680가지가 나옵니다.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오겠지. 위에 6면체가 잘 나오겠지. 숫자 너무 커서. 근데 얘가 실제로 나오냐 안 나오냐라고 하면 나옵니다. 나와요. 나오니까 얘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8면체를 구할 줄 알면 반드시 12면체도 구할 줄 알게 돼 있어요. 왜냐? 12면체랑 8면체는 똑같이 생겼어요. 8면체는 각 면이 정삼각형이죠. 12면체는 각 면이 뭐예요? 정오각형입니다. 그러면 윗 뚜껑은 이쪽 방향으로 정오각형이 있고요. 아래 뚜껑은 반대 방향으로 있어요. 똑같아요. 서로 엇갈리게 물려 있어요. 그리고 5개씩 정오각형이 붙어 있는데 방향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세면 되겠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세면 10 곱하기 9 곱하기 아니 12 곱하기 죄송합니다. 12개니까 12 곱하기 11 곱하기 10p5 곱하기 5 마이너스 1 팩토리알 곱하기 12분의 1 하시면 돼요. 이것도 굴리면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다고요. 구조가. 그래서 세는 법이 똑같아요. 근데 얘는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이걸 계산해보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7, 9, 8, 3, 3, 6, 0까지가 나와요. 798만 3360까지. 문제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겠죠. 그럼 선생님 20년째 어떻게 20년째는 구조도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경우에서 훨씬 더 많겠지만 나올 가능성이 그냥 0입니다. 그냥 안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2면체만 계산할 줄 알아도 대단하다. 근데 답의 꼬라지를 보면 절대로 시험지에서 만날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다만 8면체를 구할 줄 알면 12면체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방법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이 생겨서. 이해하시겠어요? 야, 이제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지 않아요? 8면체 넘어지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어느 정도 생겼는지 알겠죠? 느낌이 오죠? 그죠? 예, 그렇다. 그래서 니네 어렸을 때 막 자석을 붙여가지고 입체되면 보잖아. 자세히 좀 보지 그랬냐? 알았니? 넘어가 되니? 자, 다음은 빨리 안 적어? 다음은 분할의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분할은 뭐냐면 조편성한다고 표현하는데 조편성. 자, 여러분들이 조별 과제를 하려고 여러분 포함해서 5명의 친구 생각해봐요. 그럼 6명, 나 포함해서 6명 생각해봐요. 6명 친구 없는 거 아니죠? 자, 6명 있다고 칩시다. 근데 조별 과제를 하는데 3개의 조로 나눌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2명, 2명, 2명 이렇게 3개의 조로 나눌 수도 있겠고 3명, 2명, 1명 이렇게 조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상황을 잘 들어봐요. 자, 3명, 2명, 1명 나누겠어. 근데 친구가 나한테 물어봐. 너 무슨 조야? 이렇게. 난 2명 있는 조야. 나는 3명 있는 조인데. 그럼 우린 다른 조인가 봐.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나 2명 있는 조야. 나도 2명 있는 조인데. 그럼 우리 같은 조인가 봐.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돼요. 2명짜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6명을 2명 나눴어요. 너 무슨 조야? 나 2명짜리 조인데. 나도인데 우리 같은 조인가 봐. 병신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숫자가 너네가 이제 이렇게 쪼갤 거잖아. 쪼개는 숫자가 다 다르면 그 숫자 자체가 사실 조의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조가 된 거예요. 근데 2명이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우의 수에서 이름이 있냐 없냐는 존나 중요합니다. 이름이 있으면 곧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순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순서가 없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를 그냥 나눌 수 없다.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얘를 먼저 프로브로 적어드릴게요. 알겠죠? 9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을 2권, 3권, 4권, 2권, 5권, 3권으로 나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의 답은 9C2 9개 중에 2개를 먼저 뽑아요. 몇 개 남았어요? 7개 남았죠? 그러면 7C3 남은 7개 중에 3개를 뽑았어요.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죠? 마지막에 여기다가 4C4를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저는 적는 걸 추천드려요. 대부분 책에도 다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으니까 좀 들어보세요. 알겠죠? 이게 경우의 수가 맞아요. 왜냐하면 2권, 3권, 4권은 이 묶음에 이름이 생긴 거예요. 이름이 있으면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어야만 뭘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고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고배 법칙을 사용하는 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9C2를 적었어요. 다시 7C2를 적었단 말이죠. 그리고 5C5를 적었어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와
여기 2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는 대상을 지금 곱해서 셌기 때문이죠. 근데 스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순서가 없으면 곱하지 말라고 안 했어. 일단 순서가 있다가 치고 곱한 다음에 순서를 지우라고 했어요. 순서를 지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같은 것의 개수 팩토리얼 나누면 돼요. 몇 개가 같은 거예요? 2개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팩분의 1 곱해줍니다. 2로 나누는 거죠. 이 둘은 실제로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의 위치를 바꿔도 우리는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2배에서 세진 거니까 2로 나눠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 문제의 답은 뭐겠어요? 9C3 곱하기 6C3 곱하기 3C3이죠. 그럼 얘랑 셋 다 같은 거고 셋 다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셋 다 다른 거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눠야 돼요? 3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니네가 마지막에 여기 적혀있는 게 1이라고 이걸 생략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게 3개라는 생각이 안 들고 2개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책이 마지막에 4C4나 5C5나 3C3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1이라서 1이 곱하나 마나 아니야? 왜 쓰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뭐 때문이냐면 개수가 똑같은 것의 개수를 정확히 헤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걸 조금 더 일반적인 관점으로 위로 이제 올라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PQR의 합이 N일 때입니다. N일 때 바로 답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P와 Q와 R 중에 같은 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P, Q, R이 모두 다른 경우. P, Q, R이 모두 다르다면 다 이름이 있는 거라고 했죠. 이름이 있다는 건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NCP 곱하기 N-P CQ 곱하기 RCR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물론 N-P Q CR 해도 됩니다. 근데 M-P Q가 R이잖아요. 됐죠? 자, 두 번째 P, Q, R 중 어느 두 수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NCP 곱하기 N-P CQ 곱하기 RCR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두 개의 수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2팩토리얼로 한번 나눠주셔야 한다는 거. 이해하겠습니까? 세 번째 P와 Q와 R이 같은 경우는 NCP 곱하기 N-P CQ 곱하기 RCR 똑같죠? 똑같은데 얘는 세 개 같으니까 어떻게? 3팩토리얼로 한번 나눠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없는 대상을 마치 순서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여 경우의 수를 셌기 때문에 실제로는 6배가 더 세진 거니까 그 6배로 나눠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할이라고 해요. 분할. 아시겠죠? 네. 이제 분할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뭐 친구들 7명이 있는데 이걸 3명, 2명, 2명을 쪼개가지고 뭐 수학여행 가서 관광지 3군데를 가려고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3명, 2명, 2명 쪼갠 다음에 마지막에 3팩토리얼 곱하면 돼요. 실제 관광지를 주는 거죠. 걔들한테 어디로 가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어? 자, 10번 볼게요.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인데 토너먼트가 뭔지는 알죠? 2명이 짝지어가지고 경기해서 승자가 다시 승자끼리 경기하고 승자가 승자끼리 경기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내 말 잘 들어. 대진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니네가 좀 일단 대진표 작성한다고 하면 여기에 각각의 위치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봐요. 그냥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여기 있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내가 A고 상대방이 B인데 A, B 이렇게 안 적혀있고 B, A 적혀있다고 해서 막 가서 막 멱살 잡고 이러지 않죠. 나 왜 저기야? 막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냥 단순히 A와 B가 경기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써있든지 간에. 맞아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CD라고 써있든 DC라고 써있든 A 나의 입장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때 토너먼트 조편성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큰 줄기부터 하시면 돼요. 여기 때문에 일단 4명과 4명을 나눠야 되죠. 그러면 8C4 곱하기 4C4 하면 돼요? 되냐고? 네. 되냐고? 안 되죠. 4, 4 같잖아요. 그럼 뭐 해야 한다고요? 4팩토리얼. 2팩토리얼요. 저 숫자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저 숫자 같은 개수만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4명 4명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뭘 해야 돼요? 2명 2명을 나눠야 되죠. 곱하기 4C2 곱하기 2C2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2 이렇게 숫자가 같기 때문에 또 뭐 해야 돼요? 2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그럼 이쪽은 어차피 똑같은 짓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제곱으로 처리하면 되겠네. 괜찮은 것 같습니까? 8C4 얼마예요? 8C4 얼마야? 얼마? 8C4 얼마야? 2분의 1이라고? 아니 숫자가 무조건 자연수가 나와요. 경우의 수인데 무슨 말이야. 8C4 얼마야? 70 아니냐? 이거를 훈련해라.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머릿속으로 8, 7, 6, 5 밑에 4, 3, 2, 1을 생각하는데 4, 2, 8 지워지죠. 3, 2 이렇게 지워지죠. 2, 5, 12고 7 곱하니까 70이잖아요. 이걸 안 쓰고 하는 훈련 하세요. 머리 좋아지니까. 안 쓰고 맞추는 훈련 하세요. 아시겠죠? 물론 8C4는 아니야. 하여튼 뭐 70이에요. 근데 이 2팩으로 나누니까 35겠죠. 그 다음에 4C는 얼마라고? 6이죠. 그럼 6을 2로 나누니까 3이겠죠. 그래서 3의 제곱 곱하면 됩니다. 315가지? 이렇게 토너먼트의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까지 필요한 내용을 다 했고요. 지우개가 날아다니네? 뭐지 이게? 여러분들 셀을 보시면 되게 양이 많거든요. 왜 양이 많냐면 이제 우리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문제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단원이에요. 여기가 유형이 몇 개 있냐면 27개 있어요. 미쳐버렸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자율에 맡기면 존나 망하기 때문에 제가 과제를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다음 시간 금요일이죠. 다음 시간까지 A 스텝 전체하고 B 스텝 유형 유형 12까지를 제가 되겠습니다. 1118번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 B스텝 유형 12 1118번까지 과제를 낼 겁니다. 이건 자율 아니에요. 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해오시고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그 뒤에 문제를 또 매끄럽게 풀 수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네. 이틀 남았죠? 네. 너무 많냐? 네. 그러면 유형 10까지만 줄까? 아니 단원분까지는 10까지 너무 짧아요. 유형 10까지만 줄게요. 유형 10 됐죠? 유형 10 아니야. 유형 10 왜냐면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 앞에 쉬운 거야. 알았어? 유형 10까지 줄게. 꼭 해봐. 그리고 생각보다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릴 겁니다. 풀어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로 밀어놨다가 이까지 거 몇 장 안 되네 라고 덤볐다가 뺍니다. 진짜. 알겠죠?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단원평가라니까 겹치지 않겠죠? 다음 평가랑 겹치냐고? 왜 겹쳐요? 안 겹쳐요. 네. 그러면 1109번까지입니다. 유형 10 1109번까지. 너 교재에 표시하나 진영이? 네? 교재에 표시하라고. 표시. 어디까지 하라고 했어? 유형까지. 유형 10 1109까지. 그리고 다 풀어오고 이거를 질문을 받아서
모든 걸 해결해야 그 다음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그거 네네네.